늙어 움직이면 살고 누우면 죽습니다. 오늘 움직이지 않으면 내일 침대 위에서 눈 뜰 수 있습니다. 경기도 안양에 사는 74세 남상호 씨는 아침마다 팔만 돌리는 운동을 했습니다. 간단한 그 동작 덕분에 병원 갈 일이 반으로 줄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요즘 허리도 안 아프고 변비도 없어졌고 숨도 덜 찹니다. 이렇게 간단한 걸 왜 진작 안 했나 싶더라고요. 누구나 할 수 있는, 하지만 누구나 놓치고 사는 6가지 기본 운동이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릴 이 운동이 당신의 70대, 80대의 신체를 바꿔줄 수도 있습니다. 몸은 정직합니다. 움직이며 적당한 운동을 하면 나이가 들어도 몸은 버텨냅니다. 오늘 영상은 꼭 마지막까지 들어야 좋습니다.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운동입니다. 이제 시작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꾹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무병장수하려면 매일 해야 할 첫 번째 운동은 고관절 돌리기입니다.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나요? 계단 오를 때 예전보다 숨이 차다. 앉았다 일어날 때 무릎이 꺾이는 소리가 들린다. 자꾸 다리에 힘이 빠진다. 중심을 잃는다. 이 모든 문제의 근본에는 고관절의 노화가 숨어 있습니다. 고관절은 단순히 다리만 움직이는 관절이 아닙니다. 우리 몸의 균형, 중심, 걷는 속도, 넘어지지 않는 힘을 모두 담당하는 핵심 관절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이 고관절이 굳기 시작합니다. 움직이지 않으면 순식간에 유연성을 잃고 유연성이 떨어지면 넘어지는 위험은 물론이고 허리 통증, 무릎 통증, 심하면 척추까지 영향을 받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고관절은 하루 3분만 돌려도 살아납니다. 별다른 장비도 필요 없습니다. 제자리에서 한 발로 서서 다른 다리를 시계 방향, 반시계 방향으로 10회씩 천천히 돌려보세요. 처음엔 삐걱대지만 며칠만 지나면 어느 순간 서 있을 때 중심이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고관절이 부드럽게 회전하는 순간 몸 전체가 움직여도 괜찮다고 반응합니다. 앉아있는 시간이 길었던 분, 걷다가 자주 휘청이는 분, 허리가 쉽게 뻐근해지는 분이라면 고관절 돌리기 하나만으로도 삶의 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고관절 운동 하나로 일상이 바뀐 사람이 있습니다. 경남 창원에 사는 76세 윤명자 씨는 평소 무릎이 자주 아프고 집 근처 마트조차도 걸어가기 힘들어 늘 택시를 타곤 했습니다. 병원에서는 무릎 연골이 얇아졌다고 했고 주사도 맞아봤지만 큰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지인의 권유로 고관절 돌리기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제대로 돌리지도 못했고 다리만 들어도 중심이 흔들려 벽을 잡고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2주일이 지나면서 점점 균형을 잡을 수 있게 되었고 놀랍게도 무릎 통증이 서서히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이상하게 무릎에 부담이 줄더라고요. 다리를 들었을 때 느낌도 다르고 걷는 속도도 빨라졌어요. 무릎이 아픈 줄 알았는데 사실은 고관절이 굳어서 그런 거였더라고요. 윤 씨는 이제 하루 10분씩 고관절 돌리기를 꾸준히 하며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선택할 정도로 몸이 달라졌습니다. 중요한 건 이 운동은 나이와 무관하게 누구나 당장 시작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TV 보면서도, 아침 햇살 받으면서도, 부엌에서 잠깐 쉴 때도 발만 들어서 돌리면 됩니다. 한쪽 다리를 들고 돌리는 게 어렵다면 앉아서 다리를 천천히 원을 그리듯 움직이는 것만으로도 효과가 있습니다. 고관절 돌리기는 단순한 유연성 회복 운동이 아닙니다. 균형감, 낙상 예방, 보행 안정성, 그리고 허리와 무릎 건강까지 전신 건강을 지탱하는 핵심 기반입니다. 무병장수는 결국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아프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상태를 오래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출발은 다름 아닌 당신의 고관절을 다시 부드럽게 만드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오늘부터 한번 해보세요. 가만히 선 채로 다리 하나를 들고 천천히 돌려보는 것. 어쩌면 그 동작 하나가 당신의 지금을 전혀 다른 인생으로 바꿔줄지도 모릅니다. 무병장수하려면 매일 해야 할 두 번째 운동은
의자에 앉아 몸통을 좌우로 비틀기입니다. 어느 날 문득 느껴집니다. 예전엔 쉽게 닿던 식탁 옆 리모컨이 이제는 허리를 틀어 손을 뻗는 일조차 조심스러워졌다는 걸. 세수를 하려 허리를 숙일 때, 가만히 앉아 있다가 옆으로 돌아볼 때조차 이 정도로 몸이 굳었나 싶은 순간이 많아집니다. 예전엔 그렇게 쉽게 했던 동작인데 지금은 허리를 조금만 돌려도 딱 소리가 나고 옆구리가 당기고 골반이 어긋나는 느낌까지 들곤 하죠. 이런 변화는 어느 날 갑자기 오는 게 아닙니다. 아무도 모르게 천천히 조금씩 우리 몸의 중심축이 굳어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런데 이 단순한 몸통 돌리기 하나로 그 무너져가는 중심을 다시 붙잡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등받이가 있는 의자에 바르게 앉아 발은 어깨 너비로 편안히 두고 허리를 곧게 세운 상태에서 가슴 앞에 양손을 얹거나 어깨를 가볍게 감싼 후 천천히 오른쪽으로 몸통을 돌려 5초 정지. 다시 돌아와 숨을 내쉬고 반대 방향도 같은 방식으로 반복합니다. 이 간단한 동작 하나에 허리 주변의 긴장을 풀고 복부 깊숙한 곳까지 자극을 주며 척추와 골반의 균형을 되돌리는 기능이 숨어 있습니다. 서울 은평구에 사는 75세 한영희 씨는 한동안 옆으로 돌아눕는 동작조차 불편해졌다고 합니다. 허리 디스크가 아니라는데도 움직일수록 몸통이 뻐근하고 옆구리에 통증이 느껴졌죠. 그런 그에게 물리치료사가 알려준 운동이 바로 의자에 앉아 몸통을 비트는 운동이었습니다. 이게 도움이 될까 싶었어요. 너무 간단해서 효과가 있을지 반신반의했죠. 근데 2주 정도 지나고 나니까 앉아 있을 때 허리 힘이 조금씩 돌아오는 게 느껴졌어요. 한 씨는 하루 2번, 아침 식사 전과 잠들기 전, 단 5분씩 이 운동을 했을 뿐인데 세수할 때도 몸이 더 잘 따라오고 책장에 있는 물건을 꺼낼 때도 내 몸이 예전보다 반응이 빠르구나 느껴졌다고 합니다. 사실 나이가 들수록 몸의 유연성은 자연스럽게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줄어든 걸 방치하면 그 다음엔 회복조차 불가능해진다는 점입니다. 의자에 앉아서 몸을 좌우로 천천히 비트는 이 동작은 단순한 스트레칭이 아닙니다. 신경계와 복부 근육, 척추의 유연성까지 함께 깨우는 복합 회복 운동입니다. 특히 걷기 어려운 날, 무릎이 불편한 분들에겐 이 운동이 몸의 긴장을 풀어주는 유일한 루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좋은 건 몸을 돌리는 이 작은 움직임 속에서 자기 몸을 아직 괜찮게 유지하고 있다는 자부심이 생긴다는 점입니다. 바깥에 나가지 못해도 다리 힘이 줄어들어도 의자 위에서 할 수 있는 운동이 있다는 것, 그걸 매일 실천하는 내가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삶에 다시 균형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운동은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내 몸이 굳지 않게, 무너지지 않게 오늘도 천천히 움직여주는 것, 그 움직임이 곧 내일을 살아갈 힘이 됩니다. 당신이 지금 앉아 있다면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좋은 시작입니다. 양손을 가슴에 얹고 천천히 한쪽으로 몸을 돌려보세요. 비틀리는 건 근육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는 당신의 중심입니다. 무병장수하려면 매일 해야 할 세 번째 운동은 발끝 들기입니다. 살아있다는 건 걷는 일입니다. 그리고 걷는다는 건 두 다리와 발이 오늘도 나를 지탱해 준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걷는 일이 조심스러워지고 아무렇지도 않게 다니던 길이 불편해지며 발끝이 자꾸 바닥에 걸리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건 단순한 노화가 아닙니다. 내 몸이 조용히 말없이 무너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가장 먼저 신호를 보내는 곳이 바로 발끝입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반응해야 할 동작도 바로 발끝 들기입니다. 의자에 앉아 양발을 앞으로 쭉 뻗어봅니다. 그리고 천천히 발끝을 몸쪽으로 당겨 올려보세요. 팔 힘은 줄어도 눈은 나빠져도 발끝을 제대로 당길 수 있다면 당신의 몸은 아직 살아있고 뇌와 신경은 여전히 당신과 연결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발끝이 잘 안 들리고
당기는 도중 종아리가 떨리고 발목에 통제력이 없다고 느껴진다면 그건 이제 신경과 근육이 서로의 존재를 잊기 시작했다는 경고입니다. 충남 논산에 사는 73세 박윤호 씨는 갑자기 자주 넘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길에서 휘청, 마당에서도 휘청. 병원에 가기 전까지 그는 무릎이나 허리가 문제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검사 결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선생님, 원인은 발등 근육과 신경이 둔해진 거예요. 발끝이 반응을 못하니까 자꾸 걸려 넘어진 겁니다. 그 말을 듣고 박 씨는 매일 아침에 이불을 정리하기 전 잠깐, 저녁 TV를 보기 전 몇 분 동안 발끝을 천천히 올리고 내리는 연습을 반복했습니다. 처음엔 별 효과가 없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2주쯤 지났을 때 걷는 느낌이 바뀌었습니다. 이상하게 예전보다 바닥을 더 잘 읽는 느낌이 들었어요. 한 달이 지나자 발끝이 앞으로 내딛는 힘을 되찾기 시작했고 넘어질 뻔한 일도 점점 줄었습니다. 박 씨는 말합니다. 발끝이 살아나니까 내가 다시 걸을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기더라고요. 그전엔 걷는 게 아니라 넘어지지 않기 위한 불안한 발걸음이었는데 이젠 내가 땅을 딛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노년의 걷기는 속도를 겨루는 일이 아닙니다. 넘어지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내 힘으로 끝까지 딛고 가는 것, 그걸 가능하게 해주는 첫 걸음이 바로 발끝을 드는 일입니다. 당신이 오늘 발끝을 들어 올린다면 그건 단순한 운동이 아니라 앞으로의 10년, 20년을 지키기 위한 가장 조용하고 확실한 선언입니다. 살고 싶다면 내 두 발부터 다시 깨워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바닥에서 떨어지는 단 3cm의 발끝입니다. 무병장수하려면 매일 해야 할 네 번째 운동은 가벼운 근력 운동입니다. 혹시 요즘 이런 일이 자주 생기시진 않나요? 리모컨이 무겁게 느껴지고 양치하다 팔이 아프고 김치 한 통 옮기는데도 팔에 힘이 풀려버리는 느낌. 예전엔 들 수 있었던 물건이 이제는 부담스러워지고 문을 밀다가도 팔에 덜컥 힘이 빠지거나 팔 위로 들어 올리는 동작 자체가 어렵게 느껴질 때 그건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근육이 사라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사람은 나이 들수록 근육량이 급속도로 줄어듭니다. 특히 상체 근육은 팔, 어깨, 등까지 연결되기 때문에 한번 약해지면 일상 속 작은 동작마저 버겁게 느껴지게 됩니다. 그리고 무서운 건 이 근육들이 운동을 하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사라진다는 점입니다. 근육은 쓰지 않으면 존재하지 않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방법은 무엇일까요? 너무 무리할 필요 없습니다. 물 한 병, 약 1kg짜리 덤벨 하나면 충분합니다. TV를 보면서 혹은 라디오를 들으며 팔을 위로 들어 올렸다가 내리는 동작, 옆으로 벌렸다가 천천히 내리는 동작을 양팔 번갈아 10회씩 23세트만 해도 당신의 팔이 다시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이 운동의 핵심은 무겁게가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자극을 주는 것입니다. 근육은 무게보다 반복에 반응합니다. 가벼운 무게라도 꾸준히 자극을 주면 다시 단단해지고 떨어졌던 힘이 돌아오며 결국 자립적인 노년을 위한 몸의 기반이 다시 세워지는 것입니다. 전북 김제에 사는 72세 황문자 씨는 가장 먼저 팔부터 힘이 빠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냥 김치통 하나 드는 게 힘들더라고요. 옷걸이에 옷 걸다가 팔이 덜컥 빠지는 느낌도 들고 그때 지인이 권했습니다. 생수병 들고 하루 5분만 팔 운동 해봐요. 효과 금방 와요. 황 씨는 처음엔 반신반의했지만 용량이 약 500ml인 생수병부터 시작했습니다. 팔을 위로, 옆으로, 뒤로 천천히 움직이기만 했습니다. 하루 5분도 채 안 되는 운동이었지만 일주일쯤 지나자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팔이 덜 떨리고 어깨 통증도 줄고 무엇보다 팔을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느낌이 돌아온 겁니다. 황 씨는 지금도 하루 10분 생수병과 함께 팔 운동을 합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이 작은 물병이 내 자존심을 다시 살려줬어요. 근육이 약해지면 사람은 자신감도 함께 무너집니다.
나 이거 못 들어요 라는 말은 단순한 동작의 포기가 아니라 스스로를 향한 신뢰의 포기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 몇 분의 근력 운동이 당신의 팔을 다시 일으키고 다시 살림을 하고 다시 가방을 들고 다시 누구의 도움 없이 당신의 인생을 당신 손으로 다시 움직이게 할 수 있습니다. 기구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생수병이면 충분합니다. 헬스장에 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당신의 의자 앞에서, 거실에서, 창문 앞 햇살 아래에서 팔을 들어 올리는 그 동작 하나가 내일을 지키는 작은 혁명이 될 수 있습니다. 근육은 절대 배신하지 않습니다. 주는 만큼 반드시 되돌려 줍니다. 그러니 오늘 지금 가장 가까운 생수병 하나부터 들어보세요. 그 순간부터 당신의 몸은 다시 싸울 준비를 시작할 것입니다. 무병장수하려면 매일 해야 할 5번째 운동은 걷기, 그 중에서도 하루 30분 이상 꾸준히 걷는 것입니다. 걷는 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걷기는 단순한 이동이 아닙니다. 심장을 두드리고 뇌를 깨우고 삶을 일으키는 진짜 걷기입니다. 그리고 이 걷기는 제대로 해야만 효과가 납니다. 하루에 30분 이상, 일주일에 최소 5일, 숨이 조금 차고 약간 덥다고 느껴질 정도의 속도로 조금 빠르게 걷는 것, 이게 바로 우리 몸이 반응하는 기준입니다. 구체적으로는 1분에 100보에서 120보 정도, 즉 약간 숨이 찰 정도지만 대화는 가능한 속도가 가장 좋습니다. 시간은 15분 걷고 5분 쉬기, 다시 15분 걷기처럼 나눠도 됩니다. 중요한 건 매일 반복하는 습관입니다. 자세도 중요합니다. 고개는 들고 시선은 5m 앞을 바라보고 어깨는 힘을 빼고 자연스럽게 팔을 흔들며 발뒤꿈치부터 지면에 닿게 하여 디디고 발끝으로 자연스럽게 밀어내는 방식으로 걸어야 무릎, 골반, 허리에 무리가 가지 않고 전신이 고르게 운동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대충 걷고 적당히 멈춥니다. 그리고 어느 날 계단에서 숨이 차고 버스 한 정류장 걸었을 뿐인데 다리가 떨리고 허벅지 근육이 사라졌다는 말을 듣고서야 아, 내가 너무 안 움직였구나 후회하게 됩니다. 그 전에 시작해야 합니다. 지금 서울 송파구에 사는 74세 김현숙 씨는 몇 년 전만 해도 건강에는 자신 있었지만 무릎 통증과 불면증, 가벼운 우울감이 동시에 찾아오면서 일상이 점점 무너졌습니다. 의사는 운동을 시작하라고 했지만 헬스장은 부담스럽고 동호회도 마음이 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걷기부터 해보자고 결심했습니다. 새벽 6시 아파트 단지를 한 바퀴 걷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10분 걷고 숨이 찼지만 3일, 5일, 2주가 지나면서 호흡이 안정되고 다리에 힘이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 후 그녀는 말합니다. 잠이 잘 와요. 걷고 나면 마음이 맑아지고 스스로가 부끄럽지 않게 느껴져요. 내가 나를 다시 돌보고 있다는 기분이 들어요. 지금 그녀는 하루 40분을 걷습니다. 단 한 번도 빠지지 않고 하루에 자신을 위한 운동의 약속을 지킵니다. 그리고 병원보다 더 강력한 치료제는 그 매일의 걸음이었다고 말합니다. 걷기는 몸을 위한 운동이자 마음을 다독이는 루틴이기도 합니다. 나는 아직 내 다리로 걷는다. 이 확신이 들면 사람은 덜 외롭고 덜 불안하고 더 단단해집니다. 혹시 당신이 지금 몸이 무겁다고 느끼고 하루하루가 처진다고 느끼고 의욕 없이 침대에 누워만 있다면 당신에게 가장 먼저 필요한 건 약도 병원도 아닙니다. 그저 신발을 신고 문 밖으로 나서는 한 걸음입니다. 그 한 걸음이 당신의 생명력을 다시 깨우고 마음을 다시 붙잡아 줄 겁니다. 늙는 건 시간이 하지만 망가지는 건 가만히 있는 내가 하는 일입니다. 그러니 오늘 당장 걸으십시오. 몸이 움직이면 인생도 다시 걷기 시작합니다. 무병장수하려면 매일 해야 할 6번째 운동은 누워서 한쪽 다리씩 올리기입니다. 살아보니 몸이란 건 소리 없이 망가지는 법입니다. 아프다는 말도 안 하고 힘들다는 신호도 못 보내고 조용히 천천히 무너져 내립니다.
그리고 어느 날 침대에서 일어나려다 허리에 찌릿한 통증이 오고 세수하다가 중심을 잃고 휘청거리고 허리와 골반이 딱딱하게 굳어버린 걸 깨닫게 됩니다. 이때 이미 병원에 가기 시작하면 회복은 생각보다 더디고 다시는 예전처럼 움직이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지금 아직 통증이 심해지기 전 누워서 할 수 있는 이 간단한 동작, 다리 들기 운동을 꼭 시작해야 합니다.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평평한 바닥이나 침대 위에 반듯하게 누운 뒤 양손은 옆에 편하게 두고 한쪽 다리를 천천히 들어 올렸다가 다시 천천히 내립니다. 반대쪽도 같은 방식으로 반복합니다. 다리는 무리하지 않고 45도에서 60도 정도까지만 들면 충분합니다. 10회씩 2에서 3세트 하루 아침 저녁으로 한 번씩만 해도 골반, 복부, 허벅지 근육까지 동시에 자극이 가며 몸 전체의 중심 안정성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이 운동의 가장 큰 장점은 허리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허리와 골반 주변의 기능을 강화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앉아있는 시간이 많은 분, 허리가 자주 뻐근한 분, 걷다 보면 한쪽 다리가 더 불편한 느낌이 드는 분들에게 특히 강력히 추천할 수 있는 운동입니다. 경기도 광명시에 사는 76세 윤경자 씨는 허리 디스크 수술 후 한동안 몸을 제대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앉아 있는 것도 불편하고 오래 서 있으면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물리치료를 받으러 다니던 중 의사가 권한 운동이 바로 이 누워서 다리 들기였습니다. 처음엔 한쪽 다리를 3번만 들어도 허벅지가 후들거렸어요. 하지만 그 운동이 유일하게 허리를 더 아프게 하지 않으면서 내가 뭔가 하고 있다는 기분을 주더라고요. 윤 씨는 처음 일주일은 3회, 그 다음 주는 5회, 그렇게 조금씩 횟수를 늘려갔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허리에 긴장이 사라졌고 다리를 올릴 때 중심이 흔들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스스로 느끼는 가장 큰 변화는 자신감이었습니다. 이제는 혼자도 충분히 일어설 수 있다는 것, 그게 얼마나 큰 안정감인지 몰라요. 그녀는 지금도 아침에 눈 뜨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누운 채로 다리 들어 올리기입니다. 이 동작은 단순한 스트레칭이 아닙니다. 몸을 지탱하는 핵심인 코어 근육, 그리고 허리 아래쪽의 균형을 잡아주는 장요근을 활성화시키는 가장 기초적이고 중요한 동작입니다. 장시간 누워 있거나 앉은 자세가 많은 노년층에게 허리 통증이 오는 주된 이유는 근육이 아니라 지지대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지지대는 다리 들기 운동 하나로 다시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운동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침대 위에서 다리 하나만 들어도 당신은 이미 스스로를 되살리고 있는 중입니다. 무릎이 아프다고 걷기를 멈췄나요? 허리가 약해졌다고 운동을 포기했나요? 오히려 그런 분들에게 가장 먼저 필요한 게 이 누워서 다리 들기 운동입니다. 몸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딱 10회만 해보세요. 처음엔 흔들려도 그 다리 하나 들 때마다 당신의 몸은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나는 아직 괜찮다는 신호를 보내올 겁니다. 그리고 그 신호 하나가 당신의 일상 전체를 다시 세워줄 수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많은 공유 부탁드립니다.